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오늘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틀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회 정책은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내 문제가 언제 우리 문제가 될까? 한 개인의 어려움이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 정책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정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청사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둘째,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뼈대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커다란 지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석구석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뜨거운 철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한정된 자원을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주의의 대립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혜택을 줘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통합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사회가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핵심 가치의 선택인 거죠. 그럼 이런 거대한 철학들을 현실 정책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바로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대라면 누구나 받게 하거나 국가 유공자 혜택처럼 사회에 기여한 분들께 보답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과 재산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대상을 정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정책은 이 기준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마련할까요? 사실 누구를 돕느냐만큼이나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복지 비용을 담는 지갑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채우는 공공재원이라는 지갑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기부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 돈 같은 민간재원 지갑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지출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복지인 셈이죠. 이 볼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이라는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복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입니다. 같은 공공재원이지만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는 DNA가 완전히 달라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능력권 내에서 필요한 사람이 쓴다는 재분배 성격이 아주 강하죠. 반면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는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보험의 원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역진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청사진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정책 목표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오래된 논쟁 중 하나예요. 어려운 분에게 현금 1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10만 원어치 쌀을 드릴까요? 개인의 선택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현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요. 영양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싶다면 현물이 더 낫겠죠. 바로 자유와 통제 사이의 중요한 갈림길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기가 막힌 절충안이 바로 바우처입니다. 식품이나 교육처럼 딱 정해진 용도 안에서 뭘 살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현금의 장점인 선택권과 현물의 장점인 통제를 모두 취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고 해서 항상 돈이나 물건만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처럼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일 수 있고요. 또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에 당사자 대표를 참여시켜서 자기 목소리를 낼 권력을 주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직업훈련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이것들 모두 돈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복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그냥 정책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효율성을 우선하는지,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분석의 틀, 이 청사진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회 정책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설계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